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5학년 1학기 마지막 10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나머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외에 다른 도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걸 배울 텐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넓이란 것은 아주 작은 단위 넓이란 것이 있었고요. 이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 또는 1제곱미터 등 정사각형 사이즈의 사각형이었어요. 그럼 이 사각형이 그 해당 도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직사각형 안에서는 가로에 몇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 그 몇 개가 들어가는 게 몇 줄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우리는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평행사변형은 여러분들이 잘라서 옆에 붙이면 어떠한 평행사변형이든 직사각형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모습 형태를 이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란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에서 한 변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있는 변을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밑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선생님은 여기 교과서에 나온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일단은 이 아래쪽에 여기 한 변을 밑변이라고 정합니다. 밑변이라고 하고요. 이 표시한 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 변의 수직인 선분을 그어보라고 합니다. 쭉 수직인 선분을 그어보면 이 선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요.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밑변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게 높이가 되고요. 밑변을 여기 왼쪽에 있는 밑변을 이 선으로 할 경우에는 높이가 이렇게 되고, 자, 밑변이 또 다른 형태, 밑변이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여기 되는데 친구들 중에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난 시간 복습했던 거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게 밑변이라고 했죠. 평행사변형에서 자, 여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요. 두 변 사이에 가장 짧은 수직으로 된 거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에서 이따가 넓이를 구할 때 볼 건데요. 자, 삼각형은 어떠한 삼각형이든 그 삼각형을 떼서 반대쪽에 붙여보는 거예요. 반대쪽에 붙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이거 위에 걸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 삼각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에다 붙이잖아요. 위에다가 딱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모양 우리가 평상시에 좀 잘 알고 있던 어떤 모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죠. 평행사변형이죠.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밑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기 가장 짧은 이걸 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삼각형에서의 높이와 밑변과 높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잖아요.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이랑 높이라 불렸던 부분하고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밑변 높이가 너무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삼각형을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도 이 부분이 밑변이었지. 자, 얘도 삼각형은 그대로 붙여보면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 붙여볼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쫙 붙이면
자, 이 부분이 밑변이 되면 이 부분 높이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삼각형에서 이게 밑변인데 높이가 이 부분인 걸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이 부분 선생님 평행 사변형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평행 사변형 만들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모양이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 사변형에서 선생님이 또 잘라볼게요. 또 딱 잘라서 여기에다 붙입니다. 붙이고 다시 여기 잘라서 오른쪽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의 삼각형이라 하더라도 잘라서 붙이고 오른쪽으로 붙이면 결국에는 높이가 여기 교과서에 보이는 이 부분이랑 똑같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삼각형 자체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평행 사변형을 만들고 나서 평행 사변형을 잘라 붙이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삼각형에서는 한 변을 밑변 잡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해서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 붙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반대쪽에 붙여주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붙냐 하면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 사변형의 모습하고 똑같죠. 자,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평행 사변형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 사변형에서도 여러분들 잘라서 삼각형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삼각형 두 개가 붙어서 평행 사변형이 된다는 말은 평행 사변형도 여러분들 자르면 얼마든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보세요. 삼각형이 한 개 있고 두 개가 있죠. 삼각형 두 개가 평행 사변형 한 개가 됐습니다. 평행 사변형 한 개가 되었어요. 그렇단 말은 자, 여러분들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죠.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각형 두 개를 해서 평행 사변형 한 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 한 개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일 때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았어요. 그러면 한 개일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나누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삼각형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도 그냥은 못 구해요. 그냥은 못 구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삼각형은 두 개를 갖다 붙였더니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을 자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이렇게 쭉 보면 자, 여기 밑변이 있어요. 자, 밑변이 있고 자,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내린 이 선이 높이입니다. 근데 잘 봤더니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평행 사변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은 평행 사변형의 절반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외워야 될 공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하나하나 외우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외우셔야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 넓이까지도 외우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 삼각형이네? 삼각형 두 개를 갖다 붙여보자. 갖다 붙이면 평행 사변형이 나오네요. 그러면 자, 평행 사변형
자, 밑변 곱하기 높이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다. 그러면 삼각형은 모습을 보니까 평행 사변형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4 곱하기 3은 12, 12 나누기 2는 6.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 삼각형 두 개를 연결하면 평행 사변형 모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행 사변형을 만들고 나서 일단 평행 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넓이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 넓이에서 나누기 2를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머지는 나다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름모도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는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딱 돼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단위 넓이가 딱 들어가게 딱 모양이 맞는 것은 사실은 직사각형밖에 없죠. 자, 여기 마름모랑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렇게 옆으로 가 있잖아요.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모양을 알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 또는 직사각형에서 한 발 양보하면 평행 사변형 정도의 모습이라도 나와줘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양을 딱 봤을 때 어떤 모양이 여러분들 보이냐면 자, 첫 번째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구해보세요 돼 있거든요. 자, 둘러싼다는 말은 자, 여기에서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라 이 뜻입니다. 자, 이 직사각형을 그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에는 단위 넓이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요. 자, 직사각형 일단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습을 잘 보세요. 직사각형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마름모의 넓이를 잘 보니까 조금만 더 쪼개볼까요? 자, 이렇게 쪼개볼게요 한번.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자, 마름모의 넓이는 자, 이 부분이고요. 아랫부분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봤을 때 딱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은 작은 삼각형을 기준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런 직각삼각형 8개가 1번부터 8번까지 더해진 게 직사각형의 넓이라면 마름모는 이러한 삼각형이 4개가 들어간 거죠. 4개가 들어간 게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입니다. 그렇단 말은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보입니까? 그러면 직사각형의 이 가로 길이를 볼게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마름모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자, 마름모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을 우리는 꼭지점 연결한 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대각선. 자, 그러면 일단은 한 개 대각선을 선택했어요. 한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요. 그럼 이 길이랑 직사각형의 가로랑 길이가 같죠. 그 다음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랑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대각선이 정해지면 다른 대각선이 있겠죠. 한 대각선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세로와 같습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의 딱 절반이 마름모이기 때문에 뒤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 역시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거기에 절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도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둘러싸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둘러쌌습니다. 둘러쌌더니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8cm, 가로는 6cm죠.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6 곱하기 8을 먼저 해주면 직사각형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면 6, 8, 48 나누기 2를 하면 24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역시나 둘러싸고 있는 거. 그림 잘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있다. 이 정도만 그려줘도 여러분들 넓이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아까 삼각형 넓이 구했고요. 삼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의 넓이를 구했고요.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역시나 사다리꼴도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그런데 사다리꼴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주면 되겠죠. 일단 제일 기본적인 직사각형 형태를 찾으면 좋겠지만 얘는 갖다 붙여도 직사각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한 발 양보하면 평행사변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연결을 하면 평행사변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명칭부터 볼게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 자, 사다리꼴에서는 평행한 두 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했는데 자, 여기서는 서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윗변, 아래에 있는 것을 아랫변이라고 부를게요. 자, 윗변, 아랫변 쓰고요. 이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높이라고 해둡니다. 자, 두 변 사이의 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일단 정해줄게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윗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삼각형을 두 개를 갖다 붙였잖아요. 사다리꼴도 똑같습니다. 두 개를 갖다 붙여 봅니다. 얘를 뒤집어서 갖다 붙이면 자, 모습이 자, 일단 선생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을게요. 자, 이렇게 이동하고 사다리꼴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모습과 유사합니까?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 두 개가 합쳐져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볼게요.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쓰고 있는 펜 기능상 그냥 글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색깔로 구별해도 돼요. 자, 윗변은 여기입니다. 윗변 적어줄게요. 자, 윗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아랫변입니다. 이 부분. 자, 아랫변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높이인데요. 높이. 이 상태로는 바로 구할 수 없어서 평행사변형을 볼게요. 평행사변형을 구했더니 요 길이 볼게요. 이 길이. 이 길이는 원래 있었던 노란색 사다리꼴의 아랫변에 해당하는 길이죠. 아랫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부분은 원래 있었던 윗변입니다. 자,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이 길이, 선생님이 진하게 칠하는 이 길이 전체인데 이 길이를 봤더니 윗변과 아랫변 길이가 합쳐진 거죠. 윗변과 아랫변 길이가 합쳐진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요. 이 밑변의 길이를 봤더니 사다리꼴에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길이가 되었습니다. 자, 윗변에서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헷갈릴 거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더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선생님 위에 적었던 거 그대로입니다.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 사변형 넓이 나누기 2와 같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정리를 해보면,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변은 여러분들 몇 센티미터입니까? 윗변은 2cm고요. 아랫변은 길이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cm예요.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10cm인 겁니다. 10cm 곱하기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4cm. 그러면 여기 전체에 있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40이에요. 40제곱cm가 되는데 사다리꼴은 40제곱cm에서 절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얼굴이 좀 가려졌네요. 위에 적어줄게요. 40제곱cm인데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평행 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죠. 그러면 40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인 20제곱cm가 답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반드시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평행사변형이었구나.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였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 자, 삼각형 두 개가 만난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줘서 삼각형 한 개를 구할 수 있고요. 마름모는 어땠습니까? 마름모는 겉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였어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자, 요 가로 길이랑 같은 것이 한 대각선이었고요. 자, 세로 길이와 같은 것이 다른 대각선이었습니다. 다른 대각선의 글씨가 늦어졌네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일단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 여기다 나누기 2를 해주면 마름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볼게요. 사다리꼴도 붙여주면 넓이가 일단은 평행사변형 넓이부터 구해야겠죠. 자, 윗변 아랫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먼저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나누기 2를 써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식도 사실은 모두 되돌아가다 보면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모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넓이를 구하려면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많이 확인해 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5학년 1학기 수학 마지막 단원 공부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학년 1학기 수학 내용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처음 접하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테지만 사실은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익숙해지도록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복습을 마치고 한 단원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복습을 좀 해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5학년 1학기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